국회 때 연설하면 항상 거의 맨 마지막으로 이게 배치가 되는데 오늘 맨 처음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밑에서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그거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됐었거든요. 갑자기 맨 처음 나오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되고 또 제 뒷분들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적응이 좀 안 되는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어떻게 해서 이게 입법이 됐고 이게 지금 어떤 폐악을 끼치는지 그 현상을 좀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되지 않았던 예전 국회들 18대 국회, 17대 국회 뭐 더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있었을 때 그때 거의 아마 연말에 한 번씩 특히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날치기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 들었던 여당이 다수결로 이렇게 표결로 처리하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그럼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경호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내쫓고 이런 거 우리 흔히 봤었죠. 예전 국회 때. 네, 자주 봤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추태고 추악스럽고 아주 후진 정치의 전형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보면요. 바로 그 날치기야말로 타협의 예술이었던 겁니다. 그 진실이 사실은 지금 은폐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산안 같은 경우는요. 각 지역마다 이익단체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예산안만 통과되면 안 되고요. 예산안 관계된 부수법안 한 300여 개가 한꺼번에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쌀 개만 걸려있죠. 쌀 개만 걸려있어가지고 농민들이 대거 상경해서 지금 여야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른바 수출 무역업자들은 쌀 개방을 찬성하는 반면 농민들은 결사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쌀 개방 정책에 찬성표 던질 수 있습니까? 죽었다 해도 그건 못 던지게 됐어요, 찬성표. 그건 여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지금까지. 바로 그때 여야 원내대표가 야밤에 만나서 슬쩍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야, 빨리 날치기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막는 쇼 할 테니까 대충 날치기 해라. 그래서 이미 여당이 날치기 할 때 야당한테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줘서 사진기자들 쫙 불러놓고 야당 의원들은 들어누워서 그냥 끌려나가는 거 가지고 사진기자들 사진 한 방 딱 찍고 그 사진을 들고 자기 지역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고 그 대신에 여당은 정부안을 발표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회를 50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선동이라는 종북 통진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야합을 하는데 이 야합의 근본 핵심은 다수당이 다수결로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자. 이게 현재 선진화법의 핵심입니다. 총선 전에 이미 야합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 정당이 됐거든요. 과반이 넘자 여야는 5분의 3이 넘어야지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을 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현재 여당은 10대 국회에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안 가지고 야당이 압박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붙잡고 조건은 뭐였냐? 국가정보원의 선발을 완전히 잡는 거. 국가정보원은 간첩을 잡는 데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시작하면은 간첩을 잡는 그 예산들이 파악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간첩을 잡는 데 상당히 시장을 받아요. 이거를 야당이 요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예산안, 국가 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압박을 해서요. 작년 12월 31일 날 이미 여야가 야합을 해서 국가정보원 선발을 자제하는 법안과 함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여당이 그냥 예산 밀어붙였으면 되는 건데 선진화법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국정원을 희생시키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이미 이 10대 국회는 지금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 때 국정원의 성과를 자른 것만 해도 모조리 다 탄핵을 시켜야 되는, 국정국회의원들 다 탄핵을 시켰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야구로 넘어갔다 치죠. 자, 4월 16일인가요?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4월 16일부터 지금 9월 20일까지 현재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입니다. 이게. 자, 지금 저분들 저기서 지금 단식 노동한다 그러는데 5개월째. 만약에 지금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진화법의 힘자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야당이 들어누워 있으면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 이 구조 때문에 저분들도 끝까지 단식 가지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진화법만 없었으면은 첫 번째 박영선 원내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적 있죠. 합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지 않는 대신에 특검의 추천권을 양보해 주는 거 가지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선진화법만 없었으면요, 이 법안 가지고 여당이 다수결로 돌파시켰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또 들어놓는 겁니다. 야당이 또 들어놓아버려요. 안 됩니다. 재합의했어요. 또 판됩니다. 이번에 문희상 씨하고 김성 대표가 다음 주 만난다는데 설사 둘이서 야합을 해도 야당이 한 번 들어놓으면 이건 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여당이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이 법 때문에 각 당, 특히 야당의 강경파들이 툭하면 거리로 몰려나오고 배를 째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왜 야당이 거리로 못 나왔냐? 야당이 거리로 나오면 여당이 좋죠. 왜? 야당 왔을 때 그냥 통과시켜도 되니까 다수결로. 야당이 거리로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야당이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합니까?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는데.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 작년에 여기다가 텐트 치고 있었죠. 3개월 동안에. 모든 국회 강경파들이 배째로 들어놓고 농성하고 생떼 쓰긴 그 원흉은 세월호 유족들의 그 인성도 아니고,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인성도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악법 중에 악법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놓는 이런 양아치 국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세월호법 반대인데, 전 세월호법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진화법을 폐기시키는 건데, 선진화법을 폐기하려고 해도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 해산, 형식적으로 얘기하면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 총사퇴를 주장하는 건데, 자, 지금 상태에서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폐기가 돼버리면은 여당이 과반수인 상태에서 여당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당에게 주문하는 건데, 여당 의원부터 먼저 전 총사퇴를 해라. 국회의원 사표를 쓰고, 그 대신에 자,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여야합의해서, 자, 둘 중에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자, 세월호법 걸어도 좋아요. 세월호법도 겁시다. 그걸 걸어서 저 세월호 유족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는 국민들이 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과 함께 총선을 치자는 겁니다. 총선을 다시 치러서 세월호 유족들이 얘기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그 입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과반을 넘으면 그걸로 과반 국회를 정해서, 그게 지금의 민주당일 수도 있고 세월호 당일 수도 있고 이름이 김기용호 당일 수도 있는데, 그 당이 과반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 저는 뭐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세월호법을 완전 반대, 저는 사실은 세월호법 자체를 전면 반대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이 없어도 진상조사하는데 이미 국정조사 있었고요, 국정감사로 할 수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 있고 다 했습니다. 조사 이미 다 했어요. 다 해서 이미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뭘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보상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삼풍 때부터 페리오부터 대구 참사 때부터 늘 대한민국이 시스템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과반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지금 여야가 합의한 그 새로운 특별법까지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하면은 그 반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의 지지가 넘어가면은 그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그게 민주적 절차인 겁니다. 그게 다른 게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새로운 유족들이 입헌하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먼저 야당 의원들에게 전원 총사퇴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총사퇴해서 우리 유족들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과반 정당하자. 그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반대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전원 총사퇴를 요구하자는 겁니다. 이미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역구 의견을 들어서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5개월 동안 법안을 통과하시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냐 당신들 다 사퇴하라. 그 의견을 듣고 하태경 의원, 조혜진 의원, 한기호 의원 다 사퇴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 지도부만 동의가 되면은 깨끗이 사퇴하고 선제법 폐기하고 조기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국회를 열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그 선거에 관철시켜서 새로운 법 폐기는 물론 북한인권법 그것도 겁시다. 북한인권법도 걸어서 우리가 과반 넘어가면 북한인권 입법을 하는 거고 국정원 손발 자르는 법 다 개정해서 국정원이 마음 놓고 관찰 잡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도 개정하고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대로 우리가 국가를 정상화시킵시다.